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의회가 15일간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5명의 시의원들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은주 의원은 지난해 포항시가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재 예방 안전 보건 사업을 했지만 단순한 캠페인이나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게 시간 1시간을 보장받는 것도 쉽지 않은 현장에서 공연을 통해 산재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조민성 의원은 2년 전 일자리 청년과를 신설하고 청년 유입을 위해 올해 3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생산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신중년 세대 정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의 산업 특성에 맞춰 신중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양윤재 의원은 산업화에 기여한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이 대기 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미세먼지 차단숲과 경관 조경은 시내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단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철길 숲에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30억을 쓰는 동안 산단 인근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안병국 의원은 학산천을 가로지르던 포항여고 앞 교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목교 설치로 바꾸면서 주민 설명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주민은 물론 시의회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해당 다리는 수십 년간 포항여고와 포항여중 학생들의 통학로로 존재했으며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그룹이 2022년 약속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구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피해지 긴급 진단팀을 파견했습니다. 진단팀은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위성 영상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가옥 및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덕 출신의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5천만 원, 지역 출신 사업가인 화남그룹 박몽용 대표가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를 현재 영덕군에 기부된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 기부가 3억 6천만 원, 고향사랑 기부에는 42건, 12억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영덕에서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지품면에도 출향 인사를 중심으로 성금과 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장을 비롯해 대구 경북에서 4명의 선출직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전국 사전투표율이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더해 역대 최악 산불 사태로 재보궐선거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대구 경북에서는 4명을 새로 뽑습니다.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과 경북 김천시장, 성주지역 경북도의원, 보령군의원입니다. 경북도의원은 무소속 정영길 후보가 단독 2후보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너무 낮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사전투표가 실시됐지만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3.43%로 전국 23개 선거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 7.94%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나마 김천은 18.34%, 고령 16.92%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대구시의원의 주민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며 사업주들에게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져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낮게 나오는 편인데 이번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다 중앙 정치권 정쟁에 이목이 쏠리면서 유권자들이 유독 냉담합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을 찾을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을 휩쓴 대형 산불의 희생자 대부분은 고령층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피 안내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령층의 신체적 제약이 불법 소각이라는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 산불. 전체 희생자 3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고령층에게 재난 문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짧은 대피 시간, 불편한 거동 탓에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기서 불이 보였는데 한 3분도 안 되게 다 날아왔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찍 대피했으면 됐을 건데 한 분이 대피 못 참 안타까워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역시 고령화가 만든 또 다른 그림자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인 공주의 한 농촌 마을. 상당수가 바퀴 달린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허리 뒤집고 수술했는데 웬 몸뚱이가 다 저런 데 나갈 때는 여기 밑이 둥그런 게 있어. 이건 믹두로.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 집화장으로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힘들면 이렇게 앉았고 이게 먼 길은 안 가고 허리가 아프는데 이제 수술을 안 했어요. 내가 꽂힌다니까 뭐 수술 못 하는 거지. 결국 집 앞에 작은 소각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흔하고 처음 이게 나와 이건 그냥 있어 이건요. 이건 이제 혼자 담아서 이제.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는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마을 한쪽에는 타이어며 무거운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혼자 힘으로 치우기 어려워 집 주변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고령층이 재난에 대피하지 못하는 현실과 불법 소각 문제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아령 내지는 모래 주머니를 차고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60년이 되면 지금 전체 인구의 55%가 고령 인구층이 돼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죠.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재난에 취약한 이들이 또 다른 재난의 원인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산불 재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오늘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역 성금 모금 사업을 지정 기부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 지원과 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영덕군 김성호 의장은 사상 유례 없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긴급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위해 공급하는 자금으로 대구 경북본부에 400억 원, 포항본부에 150억 원, 경남본부와 울산본부에 100억 원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며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2025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오는 6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에는 문화재와 박물관, 디지털 유산 등 다양한 국가유산 관련 산업군이 참여해 학술 행사와 비즈니스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한편 올해 행사에서 국가유산산업 혁신대상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혁신대상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재활용 업체인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부분 직장 폐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안전교육 등을 거쳐 직원들을 현장에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 중인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직장을 폐쇄한다고 공고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경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신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탄소 소재 부품 등 4개 분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자부담비율을 10%에서 5%로 줄입니다. 또 경주시 외동읍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에 고온저온 고소피로 시험기 등 첨단 장비 8종에 대한 무상 사용 지원도 확대합니다.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와 주거안정, 생계지원 등 피해 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4월에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전국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 통제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적인 산불 재난 상황을 고려해 오는 19일에서 20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5 포항해병대 문화축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소방 안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대한 범시민적인 동참이 절실한 시기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